네, 윤 선생 ETF 교실입니다. 오늘도 윤재홍 선임연구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장 내에서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ETF 살펴보도록 하고요. 유형별 동향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일단 화면으로 좀 확인해 볼까요? 자, 오늘 시장 특징 ETF로는 일본, 미국 은행주 그리고 탄소 배출권 관련한 ETF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씩 짚어볼 텐데 일단 최근에 일본 관련한 언급이 꽤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일본 은행주 특히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어요? 최근에 이제 그 일본의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기본적인 이제 금리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이제 YCC라고 해서 이 일드 커브 컨트롤 정책이 일본은행에서 이제 뭐 변화 없다라는 네. 논조로 좀 의견을 밝히긴 했어요. 근데 좀 세부적인 이 조정 운용상의 어떤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거 금리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좀 바로 차트 보면서 좀 바로 말씀을 드려보면요. 지금 이제 차트상에서 이 주황색 선으로 나타난 것이 이제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고요. 그다음에 검정색 선이 이제 일본 은행주 ETF입니다. 지금 살펴보시면 지금 빨간색 네모 박스 안에 금리가 확 하고 치고 올라가는 그 보이죠. 그러면서 이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은행주 자체도 조금 따라 올라가는 모습 좀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뭐 일본 국채 10년물 같은 경우는 이제 전일 0.45%에서 0.568%까지 한 11.8bp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가 지수 자체는 좀 전반적으로 확 꺼졌다가 좀 올라오는 모습 좀 볼 수 있었는데 은행주는 오히려 좀 상승하면서 4.7%대 급등을 좀 보였습니다. 일본 은행주, 일단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를 통해서 YCC, 그러니까 수익률 곡선을 통제하는 정책에 약간의 유연성을 부여하겠다라고 했던 게 금리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고, 때문에 은행주가 좀 움직였다라는 거 첫 번째로 살펴봤습니다. 일본뿐 아니라 미국 은행주도 좀 확인해 볼까요? 미국 은행 ETF도 좀 위로 움직였어요? 네, 올해 초에 3월달경에 이제 이 신용문제, 지방은행들 이제 부도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전체적으로 한번 훅 꺼졌던 적이 있었죠. 그렇죠. 바로 차트 보면서 좀 바로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 검정색 선으로 나타나 있는 이 S&P 500 대비해서 어떤 미국의 대형은행이라든가 지역은행 관련 ETF들 낙폭을 확 키웠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좀 보시게 되면 이 부실화 이슈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서 좀 빠르게 좀 올라오고 있고요. S&P 500 대비해서도 상대적으로 좀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이 KBWB라는 이 티커를 가진 이 미국 대형주 은행 ETF 좀 살펴보시면 웰스파고라든가 JP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혹은 뭐 모건 스탠리까지 이런 미국의 5대 은행들 비중이 대략 한 39% 정도, 거의 40% 가까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대형은행이라든가 중소형은행, 특히나 이제 중소형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낙폭이 좀 컸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분들 관심 많으신 것 같은데 어떤 이제 신용도 문제라든가 혹은 이제 어떤 현금 보유라든가 이런 것들 좀 감안했을 때는 중소형보다는 좀 대형주 위주로 좀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 KBWB에는 대형은행, 5대 대형은행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거의 40% 가까이 육박한다라는 것까지 이야기 드렸고요. 마지막 특징 ETF는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준비하셨어요? 네, 탄소 배출권은 이 52주 신고가 영역에 들어와서 또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탄소 배출권 시장은 이제 이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혹시나 탄소 배출량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은 이 탄소 배출권을 구매를 해서 보존을 해야 되고요. 이 에너지를 잘 절감해서 탄소 배출권이 남는 기업은 이걸 팔아서 이제 수익으로 또 연결을 시킬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탄소 배출권의 가격은 이 탄소의 어떤 배출량이라든가 이런 것 수요 공급에 따라서 또 움직이는 경향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바로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이 녹색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굵은색 녹색으로 나타나는 것이 미국 캘리포니아 탄소 배출권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이 글로벌 탄소 배출권 ETF예요.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이 KRBN 티커를 가진 ETF고요. 지금 구성 종목들 좀 살펴보시면 유럽이라든가 캘리포니아 혹은 미국 같은 경우는 또 나눠져 있습니다. 북동부 지역 탄소 배출권, 그다음에 영국까지 이렇게 편입이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별로 어떤 이 탄소 배출권에 대한 수요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다르게 움직여요. 그 중에서 저는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 이 부분이 52주 신고가에 걸려서 한번 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랜만에 가져왔죠. 어느새 캘리포니아 탄소 배출권은 52주 신고가까지 올라와 있다는 것 오랜만에 짚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유형별 수익률 동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 이제 주요 지표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매주 나눠보고 있어요. 오늘은 아까 잠깐 언급했던 일본 YCC 정책 관련한 이야기 먼저 해보죠. 네, 우선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우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정책이 발표가 되고 공식적으로는 없다라는 발표를 했지만 어떤 운용상의 어떤 차이가 보이면서 시장에서는 이거는 변화다라고 이제 받아들였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빨간색 선 나타나 있는 일본 국채 10년물이 급등을 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국채들이 다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채 채권 ETF들은 다 하락을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도 좀 흔들린 모습 보였지만 시장은 조금 이제 회복을 빠르게 했다라는 거 좀 볼 수가 있었고요.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넘어가면 이 코스닥 인버스 관련해서는 좀 강하게 좀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이요. 인버스 쪽으로 좀 자금 유입이 있었습니다. 지금 7월 이후에만 6,600억 가량 자금 유입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쏠림 현상이 좀 이제 높아졌다라는 부분에 대한 판단.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이 반작용을 노리고 이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대신에 이 인버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자산 시장에 하락에 베팅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끊임없이 올라가려는 이 자산 시장의 본성에 좀 역으로 반하는 거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인버스, 특히나 인버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더욱 좀 유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까지 좀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쏠림 현상이 특히 도드라지면서 시장에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다 보니 반작용에 대한 기대를 반영해서 인버스 쪽으로 자금이 좀 몰리고 있긴 합니다만 시장이 본래 갖고 있는 생리에는 반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하다. 특히 인버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보셔야겠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요. 시장 동향 대표 지수 위주로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우선 대표 지수 살펴보면 좀 중국의 어떤 상승이 좀 눈에 띄는 한 주였습니다. 바로 표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이 MSCI 중국 ETF, 티커는 이제 MCHI 티커를 가진 ETF인데 좀 9% 정도 상승을 했어요. 지금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안 좋게 나올수록 이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중국의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머징 티커로 이제 VW ETF도 4%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미국은 분위기가 어땠는지 섹터로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미국 섹터별 좀 살펴보면 좀 가장 이제 두드러지는 게 이 커뮤니케이션 섹터 ETF예요. 바로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 커뮤니케이션 섹터 ETF인 티커는 XLC ETF가 5%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편입 종목 중에 이 메타 플랫폼스랑 알파벳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들 종목들이 대략 한 10%대 좀 상승 보이면서 좀 전반적으로 상승을 보였습니다. 채권 시장 분위기는 어땠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정리해 볼까요? 네, 역시나 이제 일본 영향이 조금 컸습니다. 그래서 일본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고 이제 미국 국채 금리도 따라서 올라가고 특히나 이제 뭐 다른 국가들도 전반적으로 좀 올랐어요. 그래서 화면 바로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이제 7월 28일 한 주 기준 이제 주간 기준을 좀 살펴보면 뚜렷하게 막 하락한 것은 없지만 좀 전체적으로는 좀 하락하는 모습 보였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좀 두드러지게 많이 하락을 한 것이 미국 국채 전반을 편입하고 있는 티커는 GOVT ETF가 0.5% 정도 하락을 보였고요. 반대로 이머징 쪽은 조금 이제 올라가는 모습도 좀 보였다까지 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전체 동향을 특징 ETF와 주요 유형별 수익률을 통해서 확인해봤습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좀 한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주간 요약 좀 살펴보면 이제 어떤 미국 시장 자체보다는 이제 미국 외 국가 내에서 일본 은행이랑 중국이 좀 강세 보였다라는 걸 좀 특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었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미국 시장 위주로 좀 투자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좀 국가별로 또 다양한 스토리들이 있다 보니까 다양한 국가들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네, 이 시간 통해서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매주 자료 나오는 것 확인하시면 조금 더 상세한 내용 읽으실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선생 ETF 교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윤재홍 선임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